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7천만 원 수익 본 일부 정황이 확인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7천만 원의 수익 이전에 윤석열 측에서는 무엇이라 해명을 내놨는가.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4천만 원 손해봤다라고 했던 윤석열. 네, 그 거짓이 또 드러난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근데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윤석열 측에서 공개했던 자료 혹시 기억하시나요? 계좌 거래 내역서를 쭉 공개를 하면서 봐라!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는 식의 해명을 내놨었는데 정작 중요한 핵심 거래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국민을 기만했던 윤석열 측에서의 기만 행위, 심지어는 해당 계좌 내역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봤다 라면서 거짓 해명을 내놨는데 관련해서 7천만 원가량을 수익을 봤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부분의 어떤 이 수익본 부분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기사로 먼저 함께 보시죠. 보여드릴 기사 JTBC의 단독 보도입니다. 단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거래로 7천만 원 수익, 세금은 3년 늑장 납부. 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수천만 원 손해보고 나왔다라는 논리로 의혹과 무관함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거래 내역도 공개를 했는데, 그런데 JTBC가 기간을 넓혀서 확인해봤더니 손해봤다는 금액 이상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만 공개해서 손해를 주장했던 것이다 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야 할 세금을 3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낸 사실도 새롭게 확인되었다라고 하죠. 자, 윤석열 후보 구체적으로 4천만 원을 손해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선수가 계좌를 관리했던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라고 하죠. 김건희 세금 납부 기록을 보게 되면 2016년 7월 증권거래세 118만 원, 양도소득세 2,058만 원을 냈다라고 합니다. 귀속 연도는 2013년, 세금을 3년 만에 뒤늦게 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돈을 벌었는지 추적도 해봤다고 합니다.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자, 2012년 11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서 신주 인수권 약 51만 주를 주당 195.9원에 샀습니다. 1억 원어치를 구매했다고 하죠. 7개월 뒤 한 사모펀드에 약 43만 주를 주당 358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약 7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야 할 세금은 수익의 약 20%였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까지 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JTBC 취재진이 사모펀드 사무실을 찾아가 봤대요. 그 당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던 김건희와의 거래가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모펀드 관계자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죠. 김건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기억 안 난다. 소개를 증권사에서 해줘서 그냥 거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브로커는 누군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함께 사모펀드의 신주인수권을 대량 매각했던 모 기업의 대표도 찾아가 보니 대표는 인터뷰할 생각이 없다, 해명을 거부했다라고 하죠. 도이치모터스 측 역시도 해명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아는 게 전혀 없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상황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죠. 코바나 컨텐츠도 찾아갔습니다. 근데 코바나 컨텐츠 관계자 직접 해명을 거부했다라고 하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선대본부 차원에서의 해명을 내놨는데 권오수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는 확인해 드려야 될 일이 아니다. 다만 일부 수익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신고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해 뒤늦게 납부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별개로 김건희 2017년 도이치 파이낸셜 장외주식 매각으로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JTBC가 단독 기사로 물어서 보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지난해 10월 20일 날 윤석열 측에서 시민들에 대한 눈속임용으로 이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했던 거는요, 총 23페이지 분량의 자료였어요. 중요한 것은 공개되었던 거래 내역은요, 앞서 여기 JTBC에서는 2010년 5월까지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해당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을 전부를 공개했던 게 아니었죠. 본인들 말로는 12월 31일까지 다 공개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핵심 거래 기간으로 특정되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그 기간들, 그 요소만 교묘하게 그 내역들에서 임의로 삭제한 상태로 올렸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아유, 봐라, 우리 손해본 거 아니냐, 우리가 손해봤다. 자, 그런데 지금 이 JTBC는 그 중에 5달 정도의 거래 내역만
주만 분석을 해봤는데도 가지고 있었던 총 67만 주 중에 10만 주만 팔고서 손해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3년 6월에 사모펀드의 43만 주 거래를 종합해보게 되면 무려 7천만 원의 수익을 봤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또 이제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67만 5천 주를 사들였을 때 당시 매입 단가가 2,564원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2,551원에 10만 주를 팔아 넘겼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매도 단가로 따지게 되면 실제로 팔면서 생겼던 손해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총합 따져보니까 얼마였냐? 130만 원의 손해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잠시 하락하던 시기에 이것을 팔아 넘겼던 건데 그런데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주식이 쭉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2011년 3월 말에 들어서 8,000원이나 됐죠. 중요한 것은 윤석열 측에서 나머지 57만 주에 대한 거래 기록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4천만 원을 손해봤다라고 했던 그 해명도 JTBC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적절치 못하다라고 지적을 했죠. 왜? 실제 손해액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2010년 5월 기준으로 평가손익하고 실현손익을 합친 거로 그러니까 즉 실제로 팔아서 입은 손해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 정도의 주가로 해서 주식을 팔았다라고 하면 예상되는 손해액을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진짜 4천만 원을 손해본 게 아니라 그때 팔았으면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을 거야 라고 하는 걸로 4천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공공연히 4천만 원을 온전히 정말 실제로 손해를 봤다라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기만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도 검찰의 수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늑장입니다. 심지어는 김건희가 소환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최근 수사팀을 통해서 흘러나왔다라고 보여지는 이야기에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곧이어 사건을 종결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자,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서요. 수사팀에서 윤석열 일가에 대한 이 면죄부를 뿌릴 것으로 보여지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대선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절대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소환을 거부하고 나서고 있는 그 이유, 이게 전부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이러니까 지금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조사받으면 끝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종결에 대한 소식도 흘러나오니까 일단은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윤석열의 거짓 해명 논란 역시나 지금 이 사건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해야 되는 문제죠.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어떤 거짓 해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거론하는 이 공직선거법 내용, 이걸 도대체 몇 번이나 언급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를 보시죠.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점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점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거라 판단하여 좀 빨리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에 이어진 거짓말 행렬에 가장 공정하게 선거를 바라보고 문제를 판단해야 할 선관위는 왜 가만히 있는지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는 뭉뚱그려 대충 김건희의 모든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 이미 입증이 다 된 사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관위가 시간을 마치 벌어주는 것 같고, 선관위가 시간을 벌어주니까 윤석열이 별의별 말도 안 되는 해명들을 내놓고 있죠. 높은 강도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게 다 밝혀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측에서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과연 사실일까요? 정말 이 강도 높은 검찰총장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확인된 사실일까요? 아시다시피 이것도 거짓말이죠. 자, 2019년 7월 8일 그 법사위 회의록들을 쭉 뒤져보게 되면 윤석열한테 계속해서 도이치파이낸스 주식거래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김건희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들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윤석열한테 달라고 요청을 해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공직자 재산신고 상세 내역, 그 밖에 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통장 거래 내역, 그 밖에 이 내용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달라고 하죠. 김건희 도이치파이낸스 20억 주식 매매 계약서랑 뭐 주식 그 40만 주 매도 당시의 계약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을 요청을 했을 때 윤석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케이, 제출하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후에 갑자기 돌변하더니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개되지 않은 재산 신고를 국회에 제출해서 공개한 전례가 없다. 근데 나는 왜 제출해야 되냐? 라고 하면서 제출을 거부했죠. 당시에 의원들이 제출해라 막 강도 높게 뭐라고 하니까 알겠다, 제출하겠다, 그럼 검토는 일단 해보고 제출하겠다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시간을 질질 끌었죠. 그리고 결국 끝내 제출은 안 했습니다. 그때 해명 논리는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해명 논리 덧붙여 가족 재산 자료 제출은 자신이 제 부하 직원들 시켜가지고 보고를 받기로는 과거에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 재산 신고 자료는 원래 비공개다. 그런데 과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청문회 때 남편 자료까지 냈던 그 전례가 확인되면서 이 전례는 있었던 것으로 역시나 또 청문회 당시에 거짓말한 것이 또 들통이 났죠.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제출을 거부하니까 그 당시에 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그럼 좋다. 그럼 본인 재산 관련 서류만이라도 제출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끝내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당시에 야당 국힘을 비롯한 이 야권에서 검증이 필요하니 그 자료들을 제출해라 라고 요청을 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걸 본인들이 더 강렬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국힘은 무슨 근거로 당시에 검증이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김건희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부터 20여 년간 소득을 다 종합을 하게 되면 7억 7천만 원. 여기서 생활비로 지출되었던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이전 그 7억 7천만 원의 자산도 모으지 못했어야 정상인 건데 2021년 신고된 재산 얼마였습니까? 69억 2천만 원이었죠. 이것이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된 바가 있는데 해명이 불가능한 이유, 그 자산 증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던 이유, 전 딱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식된 재산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본인들의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국민이 요청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이들은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공유도 좀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